안녕하세요, 피규어 올리기 아인스입니다. 구독자분들이 위탁하신 제품의 리뷰를 해보는 리뷰를 부탁해 시간입니다. 오늘 진행해볼 리뷰는 안드로메다 토끼님께서 보내주신 핫토이의 아이언맨 마크 6 다이캐스트 제품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면은 홈페이지 상에서는 2017년 3, 4분기 발매 제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핫토이 홈페이지에서도 가격이나 이러한 세부 정보는 게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정보는 더 알 수는 없었네요. 다음으로 등장 작품 어벤져스 설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원 큐브를 이용한 적의 등장으로 인류가 위험에 처하자 쉴드의 국장 닉 퓨리는 어벤져스 작전을 위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슈퍼히어로들을 찾아 나섭니다. 최고의 슈퍼히어로들이 어벤져스의 멤버로 모이게 되지만 개성이 강한 이들의 만남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죠. 다음으로 해당 캐릭터 아이언맨 마크 6 설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라듐 중독으로 건강이 위험해진 토니 스타크가 아버지 하워드의 연구 결과를 통해 새로운 물질을 개발하여 팔라듐을 대체한 신형 아크 리액터를 장착한 슈트입니다. 기존의 동그란 아크 리액터 형태가 삼각형 형태로 변경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죠. 자, 소개는 이 정도로 해보겠고요. 그럼 제품 패키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만에 보는 핫토이 제품입니다. 박스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화면 내에 전체적으로 들어와 있지를 못합니다. 일단 패키지 상에는 일단 아이언맨의 포즈로서 연출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이제 제품명 아이언맨 마크 6 그리고 다이캐스트 제품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멀리서 잡게 되면 제가 이거 제품을 돌려야 되는데 손이 닿지 않아서 좀 가까이에 손에 닿는 거리에 놓다 보니까 이 정도로 화면으로 잡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 그리고 뭐 박스 자체는 기존에 이제 핫토이 제품에서 흔히 보던 패키지 형태 그대로 취하고 있습니다. 측면 이렇게 돌려보더라도 뭐 형태 자체에서는 특이할 요소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패키지 자체가 이제 열어보게 되면은 안쪽에 스티로폼으로 되어 있는 마크 6 또 새겨져 있는 별도의 또 박스가 들어가 있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꺼내서 또 보도록 하죠. 자, 안에 스티로폼 부분만 보게 되면은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 색감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약간 석관 같은 느낌도 살짝 있기는 한데 안쪽에 개봉을 해보면 지금 파츠들이 이제 떨어져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피규어 소체와 이제 각종 루즈 파츠들이 안쪽에 다 구비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세워놨기 때문에 지금 일부 파츠가 안에서 떨어져 나오긴 했지만 안에 소체가 이러한 형태로 들어가 있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스티로폼으로 되어 있던 패키지 뒷부분에는 원래 이제 베이스나 다른 이제 기타 루즈 파츠들이 부속이 되는데 베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러한 형태로 포장이 돼서 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여태 사이즈가 좀 큰 구성이다 보니까 이러한 느낌으로 포장들이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이제 제품을 꺼내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품 소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언맨 마크 6 다이캐스트 제품입니다. 일단 제품 사이즈는 기존의 핫토이 제품하고 뭐 동일합니다. 상당히 큰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고요. 일단 아이언맨 슈트 중에서도 버전별로 다각하게 이제 특색들이 있긴 하지만 일단 이 제품에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통상적으로 나왔던 아크 리액터 형태들 중에서도 일단 삼각형 형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 역시나 그 중에서 바뀌었던 신형 아크 리액터를 하고 있는 이러한 포인트를 그대로 반영해서 조형들이 잡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슈트 자체의 디자인은 이제 영화상에서 보여줬던 디자인을 상당히 잘 보여주고 있죠. 빨간색과 금색 이러한 것들로 도색들이 깔끔하게 다 이루어져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슈트 자체가 아주 말끔한 깨끗한 형태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나름 이제 리얼리티라고 해야 될까, 웨더링이 좀 들어가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흉부 쪽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긁혀 있는 이러한 상처 자국들이 좀 곳곳에 다 들어가 있어서 어찌 보면은 약간의 실제 제품상에 의도되어 있는 이러한 흠집인지 아니면은 실수로 만들어진 흠집인지 구분이 안 갈 것 같은 약간 이러한 인상을 줄 수 있는 웨더링이 전신에 곳곳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상당히 좀 리얼한 영화상에서 이렇게 막 싸우고 했던 아이언맨 슈트의 느낌을 그대로 재현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색감은 역시 아이언맨 슈트 특유의 이 빨간색과 이제 금색 컬러링, 그리고 이제 은색 메탈 쪽에 이러한 컬러링 조합들이 전신적으로 구현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광택이 아주 강한 광택은 아니고 메탈의 이
코팅 느낌과는 또 약간 다르다 그래야 되나? 은은한 이러한 광택들이 돌아서 상당히 멋진 모습을 취해주고 있고요. 프로포션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제 슈트 디자인을 그대로 반영해서 나왔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뭐 어딘가가 좀 어색한다거나 뭐 이러한 느낌이 그렇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상당히 깔끔하게 잡혀져 있는 슈트 전체의 이러한 디자인들을 즐길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관절부라든지 슈트 자체의 구석구석 안쪽이나 관절 안쪽 소 부분이라든지 뭐 등 쪽, 허리나 이러한 조형들도 뭐 세부적인 이러한 디테일 표현들 빠짐없이 다 들어가 있는 것들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세부적으로는 가동도 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로 연출할 수 있는 디자인 포인트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등 쪽의 날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 직접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 저렇게 드러났을 때 안쪽으로 또 보여지는 이런 디테일 표현 역시 빠짐없이 다 들어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아이언맨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게 토니 스타크의 얼굴일 텐데 마스크 역시 분리가 가능하게 되어 있고 마스크 안쪽에는 토니 스타크의 이 배우 얼굴 조형이 그대로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핫토이 다운, 역시 남자 캐릭터 영화 액션 피규어에서 핫토이라고 하면은 상당한 인지도를 가지고 있죠. 그러한 인지도에 걸맞는 퀄리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슈트 안쪽에 얼굴이 이렇게 박혀있는 형상이라서 약간 좀 압축되어 있는 약간 이러한 인상도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그러한 부분들이 잘 표현되어 있는 실제 슈트를 입었을 때 딱 갇혀있는 얼굴 형상을 상당히 잘 표현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표정의 이러한 느낌이라든지 이목구비라든지 질감 표현이라든가 상당 부분이 아주 잘 반영들이 되어 있습니다. 마스크 안쪽에 이러한 표현도 잘 되어 있고요. 자석이나 이런 것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연출하는 것에서도 큰 문제 없는 구성들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제품명에서도 언급되어 있는 다이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만져봤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이 이제 허벅지 부분, 그리고 다리 하반신 쪽, 다리 정강이 쪽이라든지 이러한 곳에 일단 딱 만졌을 때 다이캐스트 특유의 차가운 느낌이 직접적으로 와닿습니다. 어깨라든가 이 팔 상박 쪽에서도 다이캐스트의 이 특유의 차가움이 더 확 느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세부적으로는 아마 관절 부분이나 이게 좀 고정이 튼튼해야 되는 이러한 포인트에 좀 더 사용이 되었을 것 같아 보이고, 그래서인지 일단 다이캐스트가 사용이 되었고 그 비중이 좀 상당히 되는 것 같습니다. 사이즈 감도 있겠지만 전반적인 무게감도 꽤 묵직하게 느껴지는 이러한 제품명을 또 볼 수가 있겠네요. 다이캐스트가 많이 사용돼서 무게감이 나간다는 점은 좋은데 뭐 슈트 디자인의 뭐 형상의 한계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 발 부분이 뭐 원래 비례를 따진다 그러면 뭐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무게감이 나가고 하다 보니까 이 접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리 쪽에 다이캐스트가 들어가 있고 발바닥 쪽도 상당히 튼튼한 구조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형상에 비해서 발폭이 큰 것은 아니다 보니까 균형을 잃었을 경우에는 대형 참사가 일어날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나중에 구성품에서 확인을 해보겠지만 제품에 따로 베이스가 있으니까 베이스를 사용하시면 큰 문제가 되진 않겠다만 별도의 베이스 없이 자체적으로 액션을 취하실 경우에는 확실하게 이 안정성 있게 지지가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놔두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는 이제 구성품과 각종 기믹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품 구성 옵션을 보게 되면은 다양한 장면 연출을 위한 옵션 파츠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대표적인 게 일단 아이언맨의 각종 무장들 재현을 위한 옵션 파츠들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극중에 나왔었던 아이언맨 슈트에 달려있는 각종 무장들을 재현하기 위한 옵션 파츠들입니다. 각각의 파츠별로 무장들을 이렇게 따로 사출되는 형태들을 구성해 놓고 있죠. 뭐 미사일이라든지 뭐 이러한 각종 발사 무장들,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파츠 구성으로서 되어 있습니다. 해당 부위의 파츠를 이제 교체하는 방식으로서, 그리고 안쪽에는 자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뭐 끼운다기보다는 자석이 탁 달라붙는 형태로 해서 간단하게 파츠 교체를 통해서 아이언맨 슈트의 이 다양한 무장 부분들이 발사 전투 자세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연출할 수 있게끔 구성들이 되어 있죠. 곳곳에 달려있던 여러가지 무장들을 이러한 식으로 교체식으로 재현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착용 모습은 조금 이따가 한꺼번에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언맨 영화 2에서 아주 인상적이었던 무장이죠. 레이저 커터 라고 봐야 되나, 일회성으로 아주 강력한 모습을 연출했던 그 무장을 위한 교체용 아예 손파츠로 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팔등, 이 손등에다가 따로 연출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빔사벨 같은 느낌의 클리어 연질로 되어 있는 이 임팩트 파츠가 있어서 장착을 해주시면 이렇게 손에서 빔이 나오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영화상에서 나왔던 모습은 이제 좀 압도적인 길이로 화면을 벗어나는 이러한 느낌의 연출이었지만, 이렇게 보면 약간 손등에서 나오는 스타크래프트의 질럿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손에서 빔사벨 나온 것 같은 약간 이러한 느낌이 있긴 합니다만, 일단 손등 무장 역시 교체 파츠로서 재현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참고로 보여드리는 거 한쪽뿐이지만 이펙트 파츠는 양쪽 다 들어있기 때문에 양손 모두 액션을 취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각종 포징을 위한 교체용 손 파츠가 구성됩니다. 참 특이하다면 특이한 게 이 손등 커버 부분 역시 이 포즈를 위해서 각각 맞춰져 있는 형태로 손등 파츠까지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 뭐 리펄서거 발사를 위한 편손이라든지 기본적인 이제 주먹 쥔 손, 이러한 파츠라든지 해서 구성이 따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그것 외에도 기본적으로 손 파츠 같은 경우에 이제 가동손을 또 사용할 수가 있는 옵션 구성이라는 것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옵션 파츠 중에는 별도의 헤드 파츠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얼굴 파츠를 보면 아시겠지만 상처가 나 있죠. 데미지드 버전을 재현할 수 있는 헤드 얼굴 앞면 파츠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가슴 장갑 부분 역시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멍 나고 총탄 자국이 있고 뻗겨져 나가는 이러한 형태로 나와 있는 교체용 파츠가 따로 구성들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옵션 파츠들은 교체를 통해서 가슴 부분이라든지 앞면부라든지 교체를 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이 헤드 파츠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앞면이 없습니다. 아이언맨 슈트 자체를 위한 헤드 파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순히 이제 이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단부 이 머리 정수리 쪽이 커버로 되어 있어서 이 안쪽에 또 스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스위치를 하면 LED 점등이 또 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아이언맨 특유 슈트의 이 앞면부 이 눈이 이제 발광하는 거, 이런 것도 재현할 수 있는 구조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아까 언급했었던 각종 무장 파츠들을 다 적용을 시켜봤습니다. 팔 쪽에 각종 미사일들이 잔뜩 쏟아 나와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지요. 보통 이제 팔 등 쪽에 하나 정도 무장이 나오는 경우, 보통 손등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무장 연출이 많은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팔 쪽에 사방에 다양한 미사일들이 작게나마 다들 전개가 되어 있는 형태로 연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팔 기준으로 이 십자 형태로 해서 위아래 좌우 네 가지 방향의 파츠 교체 방식을 통해서 각각의 장갑들에서 이 미사일이 나오고 있는 이러한 장면들을 연출할 수 있게끔 구성들이 되어 있고요. 미사일이 좀 너무 과한 것 같다, 일부만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일반 장갑을 본인의 입맛대로 이 네 방향에 맞춰서 전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양쪽 네 방향 모두 양팔 모두 전개할 수 있는 옵션 파츠 구성들이 되어 있고요. 아까 소개해드렸던 데미지 버전 역시 가슴에 장착을 하면 이러한 느낌으로 연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안쪽에도 이러한 식의 디테일 표현은 다 충실하게 되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또 아이언맨 시리즈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게 어깨에서 나오는 이 발사 포드였죠. 오토라곤처럼 사람들 타겟 잡고 바로 1.4로 빵 쏴갖고 한 번에 처리를 했던 이러한 무장 역시 어깨 장갑 쪽에 이 자석을 활용을 해서 간단하게 착 결합이 되는 이러한 느낌으로 어깨 무장 역시 재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사이즈는 뭐 아담하게 나와 있지만 영화상에 분명히 나왔던 이러한 무장 파츠들을 옵션 파츠 교체 방식을 통해서 다 재현을 해주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아이언맨 시리즈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가슴의 아크 리액터의 발광 기믹이죠. 앞면부 이 눈 쪽의 발광 기믹은 아까 헤드 파츠 설명하면서 보여드렸기 때문에 추가 설명을 하지는 않겠지만, 다른 부위의 발광 기믹들도 존재한다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의 아크 리액터 발광 같은 경우엔 등 쪽에 커버가 있어서 커버를 제거하시면 안쪽에 건전지 들어가는 곳과 스위치가 보여집니다. 이 스위치를 통해서 가슴의 아크 리액터를 발광시킬 수가 있죠. 점등을 시켜보면은 아크 리액터 부분이 밝게 빛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물과 화면상의 차이가 조금 있는 게, 지금 화면상에서는 아크 리액터 부분이 매우 강렬하게 발광하는 형태로 보여집니다만, 실제로 보게 되면은
아크 리액터의 이 틀이라 그래야 될까요? 이 삼각형 형태 이러한 것들은 확실하게 보이고 그 뒤로 이제 은은하게 빛이 나오는 형상입니다만 카메라상에는 마치 영화상에서 처음에 장착했을 때 그 빡 빛이 나는 강렬한 그 빛 뿜어져 나오던 약간 그러한 인상으로 보인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약간 건전지의 수명이나 이런 것들도 좀 관여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지금 촬영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실제 화면보다 그렇게 강렬한 빛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 화면 이 카메라 상에서는 매우 강렬하게 보입니다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등 쪽에 스위치가 상당히 좀 작은 형태라서 키고 끄고 하는 게 좀 약간 불편할 수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일단 스위치로 확실하게 온오프를 할 수 있는 형태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아이언맨 시리즈의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제 손바닥에 있는 리펄서건 언제나 손바닥에서 윙 하면서 빛이 나는 것들을 재현들을 많이 하고 있었죠. 이번 제품에서도 당연히 재현들이 됩니다만 스위치가 이 손 아래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상박에 있습니다. 좀 위치 포인트가 좀 미묘하다면 미묘할 수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팔 같은 경우에는 하단부에는 이 손등 같은 경우에는 커버가 그대로 교체가 돼야 되고 팔뚝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무장 옵션을 뺐다 끼웠다 해야 되기 때문에 공간이 부족해서 못 넣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인지 그 부분과 상관이 없는 이 상박 부분에 커버가 만들어져 있고 그 안에다 건전지를 넣고 스위치를 통해서 켜고 끌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색 파츠로 되어 있는 해당 커버를 벗겨 보시면은 안쪽에 마찬가지로 건전지 넣을 수 있는 이 나사 부분이 그대로 되어 있고요. 스위치가 온오프로 되어 있습니다. 스위치를 통해서 발광을 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단순히 이 아크 리액터에서 나오는 이 동력을 이용한 이 리펄서건 부분만 발광하는 것이 아니라 보시다시피 이 무장 부분에 있는 이 팔뚝 부분에 이 파란색 라이팅까지 기믹이 되어 있어서 좀 더 화려한 이러한 연출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보통은 이제 팔뚝 스위치를 통해서 빛이 그냥 이 리펄서건 손바닥에 나오는 형태로 구현이 되는 것이 고작이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팔뚝 부분에 블루 라이팅까지 해갖고 무장 부분에 이러한 연출까지 좀 더 강화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이제 베이스입니다. 핫토이 시리즈는 각각 이 로고라든지 형상들을 본따서 베이스가 들어가 있었죠. 이번 제품 같은 경우에 베이스가 상당히 특이합니다. 자, 원래 통상적인 핫토이의 베이스라고 한다면 약간 육각형에 가까운 이렇게 판때기로 되어 있고 이렇게 봉 꼽고 있고 보통 이제 여기에 타이틀 로고가 박혀 있다던가 이제 캐릭터명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베이스인데 요거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매우 익숙하죠. 이 무빙 겐트리 요것으로 활용될 수 있는 베이스가 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 베이스와는 확실히 형태가 다른 걸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피규어 자체를 고정하기 위한 집게형 베이스 형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안쪽으로 더 들어가야 되는데 좀 많이 빡빡해서 괜히 잘못 힘주다가 파손될까봐 불안해서 파손되지 않으려 해서 적당히 이제 힘을 살살살 줬더니만 요거밖에 지금 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만 원래라면 이게 안쪽까지 쑥 들어가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약간 또 특이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기존 핫토이 베이스들은 이제 안쪽에다가 이제 끼워서 하는 방식까지는 동일한데 이쪽은 안에 나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안쪽에다 돌려서 돌돌돌 돌려갖고 깊숙이 들어가서 고정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봉 부분에 대한 고정성만큼은 튼튼할 수밖에 없는 형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이제 그냥 끼우면 끝이었거든요. 근데 이쪽은 안쪽 앞끝 부분이 나사 형태로 되어 있어서 넣으려면 이제 돌돌돌 돌려야 된다라는 거. 약간 이러한 형태로 돼서 집게형으로 허리나 이런 쪽을 잡아서 고정하시는 방식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문제는 이제 이 겐트리로 되어 있는 무빙 겐트리로 되어 있는 이 베이스가 단순히 베이스 이렇게 딱 전시로만 끝나는 형태가 아니라는 거죠. 뭐 기본적으로 원형 형태로 해서 이러한 베이스 계단 느낌까지 되어 있는 베이스로 형태로 사용할 수가 있겠지만 이 무빙 겐트리로 만들었다고 하면은 연출이 돼야죠. 그래서 되게 만들어 놨습니다. 원형 테두리 형태만으로 그쳤던 건 줄 알았던 해당 파츠가 90도로 세워질 수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단순히 틀 부분만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안쪽 부분에는 원래 이제 무빙 겐트리는 이 안쪽에서 서브 암들이 나와갖고 이제 아머 해제 작업들을 해주는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건 역시 연출할 수 있도록 물론 실제 장갑을 벗길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가 있는 서브 암 부분까지 내부에 공간으로 구성들이 되어 있다라는 거.
물론 이제 제품 사이즈가 실제 핫토이 피규어와 비교하자면은 좀 부족한 사이즈라고밖에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재현할 수가 있는 베이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베이스 이 전개를 해보면 뒤쪽에 스위치가 존재하는데, 이 스위치를 켜보게 되면은 계단 부분에 발광이 또 들어옵니다. 색깔 노란빛으로 해갖고 은은하게 조명이 깔리는 형태로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겐트리 부분에도 좀 발광이 됐으면 좀 더 멋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여기다가 발광 기믹 넣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겠네요. 안쪽에는 암 들어가야 되지, 형태 만들어야 되지, LED까지 넣기에는 조금 어려워서 계단 부분에만 넣었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만, 아무튼 이 무빙 겐트리 형태를 재현할 수 있는 베이스가 구성이 된다라는 점, 기존 일반적인 핫토이 제품과는 다른 이런 독특한 베이스 구성이 또 눈에 띄는 제품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제품의 가동 포인트들, 가동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액션 피규어 제품인 만큼 기본적인 액션들은 대응할 수 있도록 가동들이 되는데, 어떻게 가동들이 되는지 좀 보도록 하죠. 일단 어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약간 어깨 장갑 부분이 나와서 어깨 가동을 도와줄 수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깨 자체의 가동 자체는 평범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어깨를 앞쪽으로 뺄 수 있는 각도가 약 30도, 이 매뉴얼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어깨 각도가 30도가량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팔꿈치 같은 경우에는 수평으로 수직으로 딱 내려놓고 있는 상태에서 최대치까지 올라가는 이 각도가 160도 각도로 올라간다라고 매뉴얼상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팔꿈치는 이제 이중관절 형태로서 움직일 수 있는 구조 확인이 가능합니다. 허리 같은 경우에는 뭐 자체 형태로도 있겠지만, 약간의 여유 공간으로 해서 통해서 기본적으로 상반신 이렇게 비틀기까지 해서 약 45도 각도로 허리를 비틀 수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약간의 여유 공간 통해서 기본적인 가동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는 허리 구조입니다. 다만 이제 일반적인 다른 타사 피규어 제품들, 액션 피규어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허리가 막 돌아가는 이러한 구조로는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액션에 대응할 수가 있도록 가동이 되는 허리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고관절이 아래쪽으로 약간 움직일 수 있는 여유 공간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지만, 이 고관절 자체의 각도 범위가 아주 크게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무슨 발레 하듯이 쫙쫙 벌어지는 고관절은 아니고요. 매뉴얼 상에서 언급되어 있는 고관절 범위 가동률은 약 60도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허벅지 부분이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이 각도가 약 20도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90도까지 수직구로까지 완전히 들어 올릴 수 있게끔 명시가 되어 있고, 이 무릎 쪽 다리 가동 같은 경우에는 약 160도 각도까지 움직인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리 같은 경우에는 인간 형태에서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액션에 충분히 대응할 수가 있는 무릎 가동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고관절 가동할 때는 불편하지 않도록 나름 어깨란다, 이 골반 쪽에 장갑들이 또 가동 분할이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액션에 자연스럽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발 같은 경우에는 이 발바닥을 기반으로 해서 총 3군데가 가동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앞꿈치, 중앙 이제 뒤꿈치 해갖고 파츠 분할이 총 3군데로 이루어져 있는 구성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앞꿈치가 일단 확실하게 따로 움직일 수가 있고, 발목 부분도 옆으로 이제 딱 꺾이는 각도가 아직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약간씩은 접지를 할 수 있는 구조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앞뒤 가동 기본적으로 되는 것들 확인할 수가 있네요. 이전까지의 아이언맨 슈트 제가 다 만져본 것은 아니지만 위탁 등을 통해서 일부 만져봤던 아이언맨이라든지 핫토이 제품들이 여러가지 다른 액션 피규어들 제품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우월한 가동성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인간에 가까운 형태의 딱 여러가지 포즈를 취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대응할 만한 가동률을 보유하고 있는 건 이번 제품 역시 동일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핫토이 아이언맨 마크 6 다이캐스트 제품 살펴봤습니다. 이 영화 액션 피규어, 특히 남캐 액션 피규어 명가다운 이 핫토이다운 제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슈트의 광택이나 질감 표현, 여기에 웨더링 등 표현력이 상당히 좋았고요. 다이캐스트도 많이 들어가서 무게감이 충실하네요. 옵션 파츠 구성으로 다양한 아이언맨의 무장 연출이 가능하다는 부분이라든지, 일반적인 통상 베이스가 아닌 이 무빙 겐트리 베이스를 가지고 있다는 특징 등 여러가지 구성 옵션들의 메리트가 상당히 큰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만져보면 만져볼수록 핫토이답다라는 이 퀄리티와
만지는 맛이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여러 가지로 포즈 잡고 연출만 잘해주면 상당히 멋진 피규어로서 장식할 수가 있는 제품이라는 점에는 이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리뷰를 위탁해주신 안드로메다 토끼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해당 제품은 다시 안전하게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도 위탁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문의 메일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확인 후에 답장을 드리도록 하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제품 준비를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피규어홀릭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일어나요 나의 그대여 홀릭 구독해봐요 누구보다 더 잘하고 있잖아 홀릭 항상 너와